하는 문 비상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구독 구걸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국내 주식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은 주식 채널들이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하시는 게 또 거기서는 이점이 있다. 왜냐면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금투세로 세금 적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죠. 이 세금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250만 원을 넣어가는 액수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코인도 2027년부터 세금 매긴다고 하죠. 이 세금이라는 게 수익률에서 22%를 깎는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장기 투자를 해도 매년 250만 원씩은 수익 확정을 찍는다. 손실분은 상기해주니까 손실분 주식도 손실 확정하고 재매수한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 자체가 귀찮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주식이 이점을 갖고 있는 측면도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세금을 매기는가? 반대로 세금을 안 매기는 데는 왜 세금을 안 매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세금을 크게 떼가는 게 뭐죠? 한국에서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은 부동산인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 크게 땡겨서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부담을 잘 안 느끼잖아요. 특히 수도권 부동산은요. 왜냐하면 실거주 이런 거보다도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서울에서 상가 투자 이런 거 제외하고 집 사서 손실 봤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은 어떤가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 중 대다수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정도의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신뢰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식시장에 부으려는 생각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수없이 많겠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심심하면 나오는 물적 분할, 오너 일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상법들. 사실 물적 분할 한 번만 맞아도 주가 그냥 수직 하락한단 말이에요. 물적 분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를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상구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비상구라는 회사에서 유튜브도 하고 틱톡도 찍어요. 그래, MCN 회사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주식 이야기를 올리는데 틱톡에는 요즘 유행하는 골반이 멈추질 않아, 골반 통신, 그런 민 영상을 올리는 MCN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둘 다 수익이 괜찮게 나와. 그 상황에서 이 유튜브 부서랑 틱톡 부서를 나눠서 따로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비상구 유튜브와 주식회사 비상구 틱톡 이렇게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데 이게 주주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주들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악재입니다. 왜냐? 회사가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기업 가치를 보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회사를 반대로 쪼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 심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친다는 거죠. 이거 한 번만 맞아봐도 화가 정말 많이 나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물적 분할설 여러분께서 이제 댓글에 풀어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에 한창 오징어 게임 핫할 때 이제는 K 콘텐츠의 시대다 이러면서 콘텐츠주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때 들어갔던 게 CJ ENM 주식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괜찮은 주식이었어요. 나름대로 재무제표 확인도 하고 영업이익률 좋다, 성장성 좋다 이러면서 들어갔고 실제로 소소하게 수익을 좀 봤었는데 어느 순간 곤두박질을 치더라. 나중에 기사로 확인해보니까 물적 분할을 발표했더라고요.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된 가장 큰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장은 금융 선진국이 아니다. 주주보호도 제대로 안 해주는 국가에서 무슨 선진 금융 시스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세금 떼갈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서 반발이 굉장히 컸고 실제로 그게 먹혔어요. 설득력 있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결국 국가는 돈이 오고 가는 영역에는 무조건 세금을 떼가려고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라님이면 군침을 질질 흘리지 않겠어요? 돈이 크게 오고 가는 영역에서 세금을 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을 안 뗀다는 건 돈이 크게 오고 가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다. 한국인이 아무리 규제적인 성격의 세금을 매기고 부동산을 하고 미국인이 세금을 떼더라도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확신,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향한다는 장소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우상향 구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코스피 차트만 봐도 여기는 우상향 구조가 아니라는 게 딱 보인다. S&P 500 차트랑 비교해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국인은 주식을 신뢰하지 않고 부동산을 신뢰한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미국장을 신뢰하거든요. 우상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적립이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국민들이 그 시장을 신뢰하고 돈을 계속 쏟아붓는 구조여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게 부동산일 뿐인 것이고, 반대로 미국인들한테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 이유가 첫째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슈퍼기업들의 본산지인 곳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이 정도의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돈을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에 적립식 투자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S&P 500에 적립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미국 현지에서도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서학개미들까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큰 돈도 굴리는 우리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도 국장에서 손실보고 탈출했어요. 지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상당수가 미국 기업이거든요. 국민연금도 탈출 한장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구조가 그래요. 미국은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또 상법이 우리나라처럼 오늘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호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물적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우상향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진 금융 시스템이다. 그러니 세금을 떼도 미국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미장은 세금을 떼가지만 국장을 원금을 떼간다. 굉장히 많이 대어봤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경험자들의 경험을 조금 간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조금 겸손해져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사람이 수익을 보고 성과를 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방법론을 개발한 것 같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룬 것 같고, 근데 사실 보통 그런 생각은 굉장한 오만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수익은 장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시장이 내 수익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최악의 악재는 결국 자만이고, 자만할 때 수익률이 굉장히 깎이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미국 주식시장이 우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구조대를 보내준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자체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맞다. 근데 약간 또 국장의 희망이 보이는 측면도 좀 있어요. 국장에도 확실히 모멘텀이 몰리는 섹터는 몰리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는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구조다 보니 확실히 반도체 쪽 섹터는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국장 섹터가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글로 가는 게 맞겠죠. 22%를 세이브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는 꾸준히 모아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조금 드려보고, 오늘은 저희가 왜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좀 들쑥날쑥하죠. 이럴 때일수록 멘탈 붙들어내고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비상구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